레몬 이렇게 활용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레몬을 어떻게 활용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시간에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중요한 내용들, 레몬을 어떻게 활용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암 환자들은 세제도 아무거나 안 쓰죠. 자, 레몬은 천연세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냄비 불 켜놓고 깜빡 청소하다가 잊어버리고 냄비 태우셨을 때 타거나 변색된 냄비에다가 레몬 한 조각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면 냄비가 깨끗해집니다. 예, 천연 세제로 레몬을 활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묵은 때를 지울 때 표백제로 레몬을 활용합니다. 세탁물을 한번 삶은 다음에 물에다 레몬을 넣어서 하룻밤 담가 놓으시면 하얗게 예, 표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흰색 면양말은 오래 신으면 느릿끼리해지죠. 자, 요럴 때 레몬 껍질과 양말을 하루쯤 담가주면 양말이 그 다음날 새하얗게 변신해 있습니다. 양말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때 악취를 제거합니다. 탈취제로. 쓰고 남은 레몬을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레몬즙을 스펀지에 묻혀서 넣어두면 레몬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냉장고에 있는 모든 나쁜 냄새를 쫙 탈취해가 버립니다. 자, 탈취제로도 레몬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요, 9월, 10월 추웠다가 따뜻해지거나 그러면 여기 평창은 여기는 천연지대거든요. 완전히 천연 야생지대라 이렇게 바퀴벌레, 밤벌레, 찌개벌레 같은 것들 여러분들 좀 있죠, 집에. 자, 그럴 때 부엌이나 집안에 곤충이나 개미나 찌개벌레 같은 게 들어올 때 여러분 레몬을 활용하세요. 개미가 부엌이나 집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올 때 살충제나 개미 트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개미 트랩입니다. 개미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나 창턱이나 구멍이나 균열이 난 틈에다가 레몬즙을 짜서 뿌리거나 레몬 껍질을 잘게 조각 내어서 뿌려 넣어 놓으면 개미가 기절을 하고 도망갑니다. 예, 그리고 바퀴벌레와 벼룩도 난 이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나 이 냄새 너무 싫어하고 도망갑니다. 자, 레몬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칼립투스 오일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 냄새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셨죠? 그거를 부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바퀴벌레를 박멸할 때 레몬 4개를 껍질째 갈아서 물 2리터에 섞어서 바닥을 다 세척해버리면 바퀴벌레가 나 이 집 너무너무 싫어. 나 이 냄새 싫어하고 도망간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 보세요. 만약에 레몬 귀찮으시면 뭐 넣으시면 된다고요? 유칼립투스 오일을 넣으셔도 바퀴벌레와 개미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 요새 같은 환절기 때 조금 활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 세척기, 채소 세척기를 사시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만약에 세척기가 없으실 때는 레몬을 세척하는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과일과 야채의 표면에는 특별히 먼지나 기생충, 여러분 브로콜리 그냥 이렇게 씻어서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머리 이렇게 꼭지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식초나 레몬 넣고요. 이렇게 흔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또 담가 두셔야 돼요. 예. 자, 기생충과 벌레알들이 이렇게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나 채소에 이런 데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레몬을 얇게 잘라서 담가서 우려낸 물에다가 과일이나 채소를 담가 두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무기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천연 살균제인 레몬 주스 한 스푼을 섞어서 과일과 채소에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두면 과일에 있는 기생충과 이 알들 또 야채의 균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과일, 채소, 바이브레이터 같은 세척기로 레몬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아보카도 과카몰리 같은 거 할 때, 자, 그때 신선한 초록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몬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횟집에 가면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레몬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줘서 이렇게 촥 하면 비린내도 없어지지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레몬즙을 뿌립니다. 자, 아보카도를 레몬 주스에 살짝 넣었다가 꺼내거나 또는 과카몰리로 소스를 으깼을 때 레몬 주스를 약간 섞으면 아보카도 색깔이 초록색이 아주 진하게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맛이 변하지 않아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활용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콜리플라워나 양상추를 씻을 때도 레몬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삶기 전에 콜리플라워를 삶기 전에 레몬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려서 씻게 되면 흰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양상추를 드실 때 레몬 주스를 뿌리거나 그 레몬물로 씻으면 색이 변하지 않고 싱싱함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 한 그릇에다가 레몬 반 개를 짜서 넣고 양상추를 그 물에 씻어서 물기를 탁탁 털어낸 다음에 1시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두면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도 색이 아주 너무나 싱싱하게 아주 그런 색도 변하지 않고 건강하게 양상추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레몬 어떻게 활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공부하셨죠? 자, 보니까 레몬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천연 세제로도 쓸 수 있고 표백제로도 쓸 수 있고 냉장고 탈취제로도 쓸 수가 있고 개미나 바퀴벌레, 박멸제로도 쓸 수가 있었고 과일과 야채 세척기로도 쓸 수가 있었고 또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과일과 야채의 녹색을 오래 유지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었고 콜리플라워나 양상추를 씻을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는데 오늘 레몬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공부하셨는데요. 특별히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은 레몬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내용 이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 아시죠? 유명하죠? 예,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치킨 스프를 쓴 유명한 저자입니다. 그들이 쓴 책 가운데 또 유명한 책이 있는데 바로 죽기 전에 답해야 할 101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알렉산더 브로코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생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알렉산더 브로코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길래 생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죽기 전에 대답해야 될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더 브로코는 병 때문에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는 친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 밤처럼 짓밟힌 기분이 들었다. 내 인생은 또다시 없어졌다. 게다가 이 알렉산더 브로커는 그때 이후에 또다시 이 경험이 반복이 됐어요. 내 인생은 또다시 없어졌다. 참 비참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21번째 생일쯤에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여러분 이런 기분 많이 느끼셨죠? 예, 정상적으로 자녀들과 가족들과 나름 이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좀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방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궁경부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암입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은 정지된 기분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정지한 것 같은 느낌 들으실 때가 있죠. 자, 알렉산더 브로코도 갑자기 인생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정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남은 시한부 인생, 내 인생이 정지했을 때 나는 뭘 해야 되지? 방사선의 붉은 빛들이 내 몸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행복? 내가 행복한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시한부 인생, 내가 과연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내가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이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 남은 시한부 6개월, 난 과연 무엇을 해야 하지? 내 남은 6개월 그 인생의 내 몸의 에너지, 열정. 이 친구가 내 삶에서 내가 내게 물어야 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내 인생이 정지했을 때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들 동안, 나에게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동안 난 뭘 해야 하지? 내 남은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하지?
이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때 많이 두려우시죠? 공포를 느끼셨죠? 내가 가고 나면 내 새끼들은 어떡하지? 내 마누라는 어떡하지? 매 순간 생애의 한가운데를 걷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간다는 사실을 이 친구가 느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두려울 때 움츠리고 주저앉고 울기만 하지 않으셨죠? 그때 여러분 일어나기로 결심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늘마을에 오셨잖아요. 그쵸? 자, 우리는 인생에서 내 인생이 정지한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움츠리지 말고요. 이때 내가 내 지금 험난한 가시밭길 인생의 가운데서 걷기로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 생애 한가운데 내가 선택한 그 가시밭길 아주 험난한 길인 것 같지만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 생애 한가운데를 이제는 주저앉거나 움츠리지 않고 걸어가기로 결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은 무엇이지? 나는 이제 내 남은 시한부 인생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이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하지? 생애 한가운데를 함께 걷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